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등골 오싹한 금기된 이야기.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봉인되고 꽁꽁 가둬둔 이야기. 마음대로 손대는 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안녕하세요. 누구도 열어서는 안 될 금기된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괴담노트. 오늘도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들이 그 금기된 이야기를 기분 좋게 열 수 있는 건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무사무탈하게 또 한 주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무사무탈하는 게 참 힘든데. 그러니까요. 지난주가 쭉 연휴였잖아요. 맞아요. 또 굉장히 긴 연휴였습니다. 맞아요. 너무 푹 쉬어서 네. 이 후유증, 네. 일상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 후유증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현 씨 어땠어요? 그 긴 시간. 저 뭐 가족과 함께해서 굉장히 행복했지만 네. 사실 힘들었습니다. 육아라는 게 그냥 하루 이틀도 힘든데 이게 연휴가 너무 길다 보니까 너무 쉬어도 안 좋아. 1시간 정도는 딱 좋은데 야 이게 거의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해버리니까 맞아. 체력이 방전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맞아, 진짜. 힘들죠. 아, 하유비 씨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 저는 행사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부엌에는 안 계시고 그 행사장에만 계셨다는 얘기네요. 이번에 내가 좀 돈을 좀 버느라. 플렉스. 잘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했네. 이상민 씨는 이번에는 좀 틀렸을 것 같아요. 특별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요. 좀 아무래도 첫 그 연휴다 보니까 첫 명절이다 보니까 네 아내와 함께 네. 왜 피곤해 보이세요? 왜 피곤해 보이세요? 안 피곤한데 아주 쌩쌩합니다. 이번에 결혼하시고 처음 맞는 명절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혼자 아닌 둘이. 네,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네. 좋았어. 네, 네. 그리고 또 이상민 씨가 11월, 12월 달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벌써부터 왜 갑자기? 아니 정말로 그냥 나오는 말. 그래요, 갑자기. 네. 축하합니다 그런 말. 그래요? 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애기? 선생님이 약간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도의 문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제가 꿈을 꿨어요. 이상민 씨가 아들을 낳았대요. 어머, 꿈에. 너무 좋은 꿈. 아니야? 어쩔 수 없지. 사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는데 11월, 12월경 한번 그 무렵 지켜보겠습니다. 음력인지 양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열심히 한달 기도해야 정도 되겠네. 사이. 지금부터 이상민 씨 성년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각자 이게 나름의 이유들로 즐겁게 또 연휴 네. 보내셨을 것 같으니까요. 너무 좋고 이제 일상으로 또 복귀했으니까 네. 우리 또 파이팅하고 괴담 노트를 네. 꺼내 봐야겠죠. 자, 오늘 금기된 이야기 괴담노트 처음으로 공개해 주실 분 어떤 분이실까요? 네, 가장 먼저 열어볼 노트는 연하신궁 선생님의 노트입니다. 자식 잃은 어머니의 복수극 연하신궁 선생님의 금기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금기된 이야기는 이 안에 적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다 자식을 위한 거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 뭐가 진짜 자식을 위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대 독자 상훈 씨는 대학 졸업 전에 중매로 만난 아내와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 뭐가 좋을까? 출산을 2달 정도 남겨두고 아내가 유산을 했는데요. 결국 대를 잇는 것이 사명이라고 여기는 어머니 때문에 상훈 씨는 결혼 4년 만에 이혼남이 됐습니다. 배를 잇기 위해 아들 부잣집의 딸을 2번째 며느리로 맞았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는데요. 오늘이 길일인 거 알지?
자정을 넘겨야 해. 그래 아들을 낳는다니까. 꼭 시간을 지켜야 돼. 알았지? 결혼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두 사람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왠지 모를 오싹한 기운을 느낀 아내가 잠에서 깼는데요. 아유, 한 번 잠들면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간 거야? 여보, 왜 그래, 여보?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저 임신 중에 저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죠. 다음 날 남편이 출장을 가서 새벽까지 혼자 있어야 했던 유미 씨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아, 내 걱정돼서 빨리 왔구나.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며느리가 악몽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유미 씨를 돌봐주겠다면서 온갖 보양식을 싸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수상한 소리에 잠에서 깬 시어머니.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 타고 노래를 들은 시어머니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나쁜 년. 서방님도 뺏어가더니 이것까지 갖겠다고? 사실 그 비녀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깃든 물건이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버렸던 것을 며느리가 주워서 간직하고 있었던 건데요. 자신을 넘어뜨리고 웃는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기묘해 소름 끼쳤습니다.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 타고 내 새끼까지 죽였으니 니년 새끼들도 죽어야 돼! 자신을 노려보는 그 얼굴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시어머니가 절대 잊어선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유부남을 만나 아들을 낳았고 안방을 차지할 생각까지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광지처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과 함께 버려질까봐 불안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선을 넘고 마는데요. 자식을 잃어버린 원한을 풀려고 며느리에게 해코지를 했던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보정이라 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내 자식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 이건 정말 너무 무섭지만 당사자와 가족들은 얼마나 너무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자신이 안방을 차지할 욕심도 있었겠지만 네. 그 아들을 부잣집 도련님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컸던 것 같은데 자기 자식 잘 되라고 남의 자식 발목 잡는 부모가 있을까요? 지금은 뭐 없지 않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있습니까?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네, 가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네네.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 자식 잘 되라고 경쟁자를 해코지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아니다. 아유. 그거는 근데 자기한테 본인한테 되돌아온다는 걸 잘 몰라요. 본인들이. 배로 돌아오죠. 아, 근데 이게 시어머니 때문에 쌓인 한인데 이걸 아들 부부한테 푸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 억울한 죽은 귀신이 원한을 풀려고 자식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맞지, 그럴 수 있죠. 실제로 부모님 사업이 승승장구 하시고 계셨는데 아들이 이상하게 골골하더니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 부모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언원이 아들한테 대신 한을 풀려고 왔던 거예요. 그럴 수 자식 있죠. 키우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호통쳐서 보냈었거든요. 그러죠. 잘하셨네요. 아니 귀신의 목소리를 실제로 한번 자주 들으세요? 저희는 들을 수 있죠. 왜냐면 심신이 약한 사람들한테 원혼기라고 하는데 아 예. 그런 귀신들은 잘 실릴 수 있어요. 근데 목소리까지 흉내를 낸다고요? 변화해서 그렇게 실리는 거죠. 들리는 거죠. 저렇게 자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혼 어떻게 달래줘야 하나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게 재물을 차려드리고 저도 모르는 노래가 나오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음식을 차려드리고요. 근데 저도 모르는 음식을 차린다라는 건 신기하네. 본인이 아예 이 음식이라는 걸 처음 보는 거를 차리게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네. 아 그래요? 그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남자들이 먹고 싶어. 아 남자들이 여기 딱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그렇지. 차려놓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너무 신기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을 봤을 때는 그 귀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막 너무 무서운데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안쓰럽고 그리고 달래드려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다 사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연인들이 다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원래 조상이 좀 속이 좁다고. 근데 원한까지 있으면 더 밴댕이 속할 때까지잖아 그냥 요만해지. 그래서 인사를 자주 해야 된다고. 아유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진짜. 그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그 착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 새끼 귀한 만큼 남의 새끼 굉장히 귀하다.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 난 이거를 항상 녹화를 하면 집에 가면요. 저는 항상 제가 모든 물건들을 다 보는데 기억이 없는 물건들은 버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내가 샀을 거야. 내가 샀겠지. 근데 산 기억이 없으면 일단은 뭐가 묻었을까 봐요. 아, 몰라. 그래서 그냥 그래요? 버려. 그래서 버리기 전에 저한테 좀 연락을 주세요. 제가. 아니야. 우리가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니, 저 여러분요. 주시면은 제가 화장실에 하루 넣어놨다가 그치? 화장실 안 넣었는데. 야, 맞아. 제대로 들었네. 그럼요. 네. 연하신공 선생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괴담 노트를 열어주실 분은 누구인가요? 장난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금기가 있습니다. 천인지 선생님의 금기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금기된 이야기는 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 신도가 겪었던 일인데요. 장난으로 한 일이 본인은 물론 주변 모두를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은 아주 기묘한 사건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남다른 촉을 지녔던 유미 씨. 호기심에 타로와 명리학을 배웠는데요. 덕분에 친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와 대박, 너 어떻게 알았어? 나 못소리인 거? 네가 말했지?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애하고 처음 말했는데. 젊게는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어요. 친구들은 신기하다며 유미 씨 곁에 모여들었죠. 심지어 울면서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까지 생기자 유미 씨는 자신이 특별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진짜 촉이 많이 좋은가 본데요. 유미야, 애인 생기는 부적이 있대. 한번 만들어주라.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 그냥 대충 인터넷 보고 그려봐. 부적까지 만들 수 있는. 애인 생기는 부적?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유미 씨. 결국 인터넷에 나온 부적을 따라 그렸죠. 그저 장난으로, 재미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와, 진짜 부적 같다. 어떻게 만들었지? 뭐지? 꿈인가? 꿈이어야 돼. 그런데 그때 결국 아정 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됐죠. 부적을 받은 또 다른 친구 역시 검은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기적이구나. 나 뭔지 알아요. 너 귀신이란 거, 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 효진 씨는 귀신과 잠을 잔 기적을 경험했고 며칠을 알아누웠죠. 끔찍한 밤은 유미 씨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줄 부적을 그리던 중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못 본 유미 씨는 다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는데요. 그러자 검은 그림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부르게 만드는구나. 귀신들의 속삭임과 웃음소리도 점점 더 크게 들렸는데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유미야! 불길함을 느낀 엄마가 딸을 제게 데려왔습니다. 전 그녀가 그린 부적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 부적은 잘못 그려 귀신을 부르는 초대장이 돼 있었거든요. 어머, 그런 게 있구나. 그 후 유미 씨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부적을 쓸 때 들려오던 목소리가 생각나 가끔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이게 현실적일 수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좀 더 무서웠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요즘 그 인터넷을 통해서 부적 나와 있는 그림을 이렇게 재미로 그리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또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귀신 몰려올 때 소리는 저는 사실 이런 게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 부적을 따라 그린다는 그 자체가 예전에 그 왜 귀신을 부르는 왜 뭐 분신사바, 그치, 이렇게 해서. 오디세이 막 이렇게 네네. 손잡고 하는 건 많이 해봤었는데 네네. 부적을 따라 그리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남자 귀신들을 이렇게 많이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남자 귀신 굉장히 무섭네요. 예. 자, 그나저나 선생님, 이 부적이란 게 정말 이게 장난이라도 정말 따라 그리면 안 되는 건가요? 좀 보니까 요즘 많이 그린다고 지금 이상훈 씨가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가요? 그럼 위험하죠. 위험하고. 네네. 그건 마치 의사가 아닌데 약을 처방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어. 그래서 몸에 맞지 않는 약이 독이 되듯이 잘못 그린 부정은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호기심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불면증, 한청 뭐 이런 것들에 실제로 시달리는 이상한 기운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적은 반드시 정식 의례와 같이 맞아요. 기도 속에서 신령님들이 내려주실 때 부적을 그려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이 부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글쎄 부적이 무슨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다. 그거는 이제 각 선생님들마다 이제 다 틀리시겠죠. 스타일이 다르시겠죠. 다르고. 이제 받으시는 정해져 스타일이. 있는 이렇게 루트가 없는 네. 거구나.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입춘이 오기 한 달 전부터 법당을 봉쇄하고 손님 안 받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법당 문에다 출입금지를 붙여놓고 저 외에는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빛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좀 행하고 있어요. 일체의 부정이 들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나면은 이제 내려오는 부적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글문 도사님이나 뭐 부적 도사님들이 내려오셔서 그려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하도 신도가 급해가지고 부적은 안 내려오고 막 마음이 급한 거야.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서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이제 접신이 되니까 지지지지 이렇게 그래픽만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그 뒤로는 절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은 종이에 그려진 종이가 아니라 신령님들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각각이 다른 처방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 본인들 외에는 부적을 개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도 보고 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적이란 게 확실히 뭔가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효력, 효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렇게 부적이 좋다고 막 다다익선 뭐 여러 개 막 지니고 다니면 안 좋아요. 안 돼요? 네, 안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요? 저는 부적을 내려줄 때 그 사람을 꼭 내려줘야 되는데 네. 지갑에 부적이 저게 있는 게 막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내 부적을 받으려면 그 부적들을 다 내놔라. 네. 이게 왜냐하면 부적간에 이제 신령들 기운이 다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게 충이 생겨서 충돌을 하게 되면 네. 이 가장 그래도 위력이 세신 신령님들이 다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믿는 선생님, 그리고 정말 받고 싶은 선생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린 부적을 받아야지 이렇게 막 섞어서 좋다고 막 받으면 안 돼요. 막 몇 년씩 넣어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 효력이 있습니까? 몇 년씩 근데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부적은 네. 올해면 을사년이면 을사년의 기운이 있는 거고. 유통기한이 이렇게. 그럼 유통기한이죠. 1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급할 때는 3개월짜리 부적도 있고 그래요? 다 다릅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보통 분이 아닌 분들하고 우리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약간 소름 돋아요. 그리고 생각을 조심해야 해요. 될 게 네. 부적을 이제 소멸한다 그러잖아요. 없앨 때.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입춘 전에 부적을 소멸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쓰레기통에 버린다거나 뭐 휴지통에 버리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럼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수돗물 있잖아요. 네네. 틀어놓고 이렇게 집게를 집어서
제가 흘러가게 깨끗한 물에 이제 태워서? 흘러가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정중하게 그럼 어떻게 태워보내야 돼. 추석도 지났고 아직 뭐 입춘되기 좀 남았으니까 저 한 석 달짜리 좀 끊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자, 뭐 어떤 종교를 믿던지 간에 네. 그 믿음의 사람의 마음가짐, 맞아. 그 믿음을 향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 종교가 다른 누군가에게 부적을 선물 받았다면 당신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 지금까지 천인지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노트의 주인공. 모종을 찾아온 어린 원혼. 복수일까 그리움일까. 강화별상 1월당 선생님의 금기된 이야기. 제가 오늘 봉인해제할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연은 진한 업보를 싣고 싶다며 저를 찾아온 40대 주부에게 일어난 비극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손이 귀한 집안으로 시집간 경여 씨는 결혼하자마자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유, 아유, 진짜 힘드실 텐데. 마음이 아프다.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는 남편을 위해 경여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쉽게 헤어질 인연이 아니었는지 두 사람에게 또 아이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 누굴까? 엄마까. 아니야, 우리 아들은 내 거지. 아빠 거, 아빠 거. 그렇게 행복한 날들만 계속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미운 7살이 시작되나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 애기 왜 그래? 너 때문이야. 나빠. 애가 다 뺏어갔어. 나빠. 나빠. 아가, 그러지 마. 안 돼. 도끼 가득한 눈으로 엄마를 노려보더니 그 후로 아들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나도 학교 가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날 버려서 내가 죽은 거야. 엄마 싫어. 엄마 미워. 버렸다고? 그리고 엄마에게 다가와서 씩 웃더니 엄마 왜 그때 나 버렸어?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었는데.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경혜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사실 경혜 씨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고2 때 덜컥 아이가 생겼고 19 어린 나이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경혜 씨는 결국 흙덩이를 버렸고 아이고. 나와서 버렸구나. 남편 아이가 아니구나. 그렇게 잊고 살았던 아이가 죽어서 엄마를 찾아왔던 겁니다. 엄마에게 버려진 어린 오논이 진짜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모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나를 버려서 죽은 거야. 진짜 너무 소름 끼치네요.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도 원기가 되면 어른 원기처럼 이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나요? 그럼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진짜 생각이 어리잖아요. 네. 왜 내가 눈물이 날라 그래? 그 아이의 마음인가? 맞아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도 받고 싶었는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잖아. 그쵸? 그런데 지 동생은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때 그렇지. 질투도 나고 샘도 나고. 샘도 나고.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미웠겠어. 그 동생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화를 동생한테 그대로 푼 거예요. 아이고. 나도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싶었고 나도 엄마한테 어린 양 부르고 싶었는데 왜 나 버렸어?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구하죠. 그렇잖아. 어린 얘기죠. 영혼이 얼마나 아프고 귀구하겠습니까? 맞아. 내가 이제 이렇게 무속인이 되면서 예. 점을 보다가 예. 어린아이가 아이를 데리고 미혼모가 올 때 처음에는 뭐 이랬어. 근데 정말 이런 걸 겪고 난 후로 그 아이가 존경스러워. 그렇게 대단한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다는 대단한 게. 거지. 자기가 부모로서 키운다는 엄마로서 책임을 다 진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요. 힘들어도 품고 가는 거잖아. 분명히 맞아. 근데 저도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지만 제 이제 동생이 어렸을 때 2살 때 이제 죽은 이야기를 우리 이제 외삼촌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외가 이제 가족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걸 왜 굉장히 궁금해했냐면 어렸을 때 그 딱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냥 내 온몸에 침이 꽂혀 있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뭐 굉장히 뭐 병에 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발끝부터 머리까지 그 침술사가 계속 아프다고 우는데 침을 온몸에 놓고 또 한 번은 우리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나한테 막 팥을 막 나한테 몸에다가 던지고 뿌린 기억이 있는 거야. 어떻게 혹시나 억울하게 그런 거 아니지? 그랬더니 진짜 병으로 엄마 최선을 다했는데 병으로 이제 동생이 죽었다고 이렇게 그거는 얘기를 옆에 와서 그런 거죠. 네, 시샘하는 거죠. 해줬어요. 사연처럼 한이 쌓여서 원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사고나 병으로 떠난 정말 어떻게 부모님 가슴에 묻는 아이들 이거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는데 이런 거 이유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어머님도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이가 죽으면 낙골당에다 안치를 해놓고 그렇죠.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올려놓기도 하지만은 네. 옛날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유교 사상이 굉장히 심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조상을 굉장히 숭배한 나라였고 그래서 제사라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나라가 저희 나라예요. 그렇죠. 왜? 집안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내 후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출세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린아이가 죽으면은 집안을 돌볼 힘이 없다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내주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또 엄마보다 먼저 부모보다 먼저 갔다고 해서 불효를 했다고 해서 안 전해준 경우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대를 더 이상 이을 수가 없으니까 제사를 안 전해준 겁니다. 그럼 그렇게 어릴 때 떠난 아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위로를 해주나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원대제를 지내준다든지 조상굿을 통해서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는 빨리 가지 말고 모병장수해서 자꾸 눈물이 날라 그러지. 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라고 좋은 데로 보내줍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강화별상 1월당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괴담노트 바로 다음 이야기는 어느 분이 준비하셨나요? 건들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설아 선생님의 금기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뿌리 깊은 이야기,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안타까운 가족이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서 더 마음이 아팠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바쁜 직장 생활에 염증을 느낀 영기 씨는 주말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느긋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주말 별장을 지었습니다.
오, 너무 좋죠. 세컨하우스. 부럽다. 부푼 마음을 안고 별장에 도착한 날, 이들을 가장 먼저 반긴 건 동네 어르신의 삿대질. 여보, 저분 우리한테 왜 화내는 거야? 아이 신경 쓰지 마. 집 지을 때도 저렇게 참견을 하더니 아우 시골 인심 참 고약하다 고약. 옛날 같지 않죠? 영기 씨는 유치한 텃세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마음에 쏙 들어했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이거 준석 거야? 집 지어주신 사장님이 선물해 주신 거야. 이 자리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거든. 그 나무 조각으로 만드신 거래. 생각지도 못한 선물로 신이 난 준석. 으이그, 조심하라니까. 아유, 못 말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웃음이 공포로 뒤바뀔지는. 한밤중 부엌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에 잠이 깬 영기 씨. 아내가 혼자 무언가 열심히 썰고 있는 겁니다. 아 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써는 거야? 어?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지만 아내는 자신의 행동에 크게 충격을 받았죠. 아내를 겨우 재우고 뒤늦게 잠든 영기 씨. 하지만 그 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씨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 준석 깨겠네. 곤히 잠든 가족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나간 영기 씨. 그런데 나가자마자 소리가 뚝 멈추는 겁니다.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방 쪽으로 몸을 돌린 영기 씨. 왜 여기? 인형을 들어 올리려다가 미끄러운 물기 때문에 떨어뜨린 영기 씨. 하지만 물이 아니었습니다. 피였죠. 어? 피야, 피. 여기 내 자리야. 여기 내 자리야. 영기 씨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땅에 박힌 나무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 뭔가 사연이 많으실 것 같아, 지금. 이분이. 결국 그대로 정신을 잃은 영기 씨.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보, 여보 왜 이러고 있어? 어? 여보, 여기 뭔가 있어. 빨리 나가자. 무서워. 여긴 우리 자리가 아니야. 아줌마 자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준서야? 인형이 그랬어. 당장 나가지 않으면 우리 다 가만 안 둘 거래. 깜짝 놀란 영기 씨는 바로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그 집을 누가 사요? 연료에 한이 깊이 서리는 나무를 베고 지은 집인데. 아유, 무서워. 그때 영기 씨 머릿속에 나무 한 그루가 떠올랐습니다. 아이, 그 나무는 손도 대지 말아요. 아이, 큰일 나요. 에이! 거센 동네 어르신의 반대에도 별장을 더 크게 짓고 싶은 마음에 나무를 벤 영기 씨. 바로 그 나무는 전쟁터로 떠난 남편을
한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절절한 연려의 한이 서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인형까지 만들었으니 그 분노가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베어진 나무,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산골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어떤 집은 되게 좋다 기분이 나기도 한데 어떤 집은 좀 야,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경우도 가끔 싸하죠. 놀러 가면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집을 짓는 분들은 이 전설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집을 짓 때 나무를 벨 때는 인사를 드리겠네요. 그렇죠. 그죠? 인사를 드리고 베고 꼭 하겠네요. 드려야지. 그리고 진짜 나무는 또 진짜 생각해보면 생물이잖아요.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나무도 뭔가 무서운 한을 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더 무서운데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저희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이제 저희 시골에서 살다 보면 산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나무를 베고 나무를 또 가져다 팔고 이랬던 부분 중에서 베지 말아야 될 나무를 베어서 아버지가 생사를 오고 가고 했던 부분들이 진짜로? 조금 그런 진짜로. 일이 있었어요. 그런 옛날에 일이 많았어요.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은 분명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나무와 건드려도 될 나무는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구나. 아. 즉 어떤 나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즉 저희로 따지면 옛날에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건 하늘에서 주신 선항나무라 그래요. 항나무, 당산선왕이라 그러죠. 왜 마을을 가면 항상 나무가 뭐 느티나무 선왕, 뭐 아니면 뭐 버드나무 선왕, 은행나무 선왕, 아니면 소나무 선왕 이래서 큰 나무가 있을 거예요. 몇백 년 된 거. 예, 예. 느티나무 이렇게 뭐 마을 해서 입구에도 입구에 오면 그게 당산선왕이라 그래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는 마을을 지켜주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하고 대우해 왔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선왕들은 저희가 건드리면 그 벌전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미리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참 좋으시죠. 그렇구나. 아니 오늘 또 한복도 곱게 녹색으로 차려입으셨는데 원래 신경 썼습니다. 나무가 좀 생각나는 느낌. 예. 그 요즘에 그 골프장 괴담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많아요. 골프장은 만들라 그러면 산을 깎고 흙을 다루고 나무를 다루고 나무를 깎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걸 위한 목적만 가져가지 어떤 산에 대한 예우, 나무 신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피해를 많이 봐요. 거의. 왜냐면 일하는 분들이. 그렇지. 직접 자기들이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 인부들. 그래서 인부들이 이런 나무들을 베었을 때 실제로 죽으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병에 걸려서 아파 누워서 그렇게 병액을 고생하시면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나무의 벌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타는 경우들이 되게 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제사들을 지내고 할 적에 예의를 갖추는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옛날에 저희가 경복궁을 다시 짓고 할 적에 금강소나무라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지을 때도 거기에 대한 산신에 대한 예우 그리고 나무신에 대한 예우 그래서 그런 예우와 의식을 조금 치러서 올리고 했던 부분에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무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혼이 있고 그래서 그런 예우 또 금강소나무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된 그리고 또 뿌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뿌리로 함부로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의를 갖추면서 아마 나무를 그렇게 베서 했던 사례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네네. 아니 저는 그 트럭으로 큰 나무 이렇게 옮기는 거 여러 번 봤었거든요. 네. 그럼 이 나무를 베지 않고 옮겼다면 괜찮았을까요? 나무를 벤 거나 옮긴 거나 똑같아요. 만약에 나무의 목신에 동법이 잡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우리 충현 씨가 삼재야. 그리고 올해 만약에 아홉수야.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나무 옮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나무를 벤 자와 이동을 하는 그 자한테도 나무 동법이 씌이게 되면 충을 맞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애군이 따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호주산 유칼립투스 나무는 괜찮아요.
저는 집에 올리브나무 키우고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 예쁘게 키우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쁘라고 이렇게 잘라줬는데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도 화분이 집에들 있잖아요. 네네. 있으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개업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무릎 이상 아니면 허리 이상으로 자라는 식물은 혼이 분명히 들어가기 아, 때문에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은 오르는 거는 그래서 웬만하면 내 키를 넘기지 말라 허리. 그랬지. 그럼 좀 자르면 괜찮나요? 네, 키- 가지치기 해주세요. 그건 미용하는 거니까. 아 미용 괜찮아요? 미용 괜찮지. 아 또 노하실까봐 깜짝 놀랐네.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버려야 되고. 아니 저는 저번에 침대 옮겼잖아요. 네. 머리 방향? 쪽. 네, 바로 옮겼어요 그날. 잘했어. 할 일이 너무 많아. 아니 신단수라고 있잖아요. 네.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처음 하늘에서 내려올 때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무를 신성시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함부로 나무를 대했는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나무도 풀잎도 옛말에 산에 가더라도 풀 한 폭이 함부로 꺾지 마라, 나무까지 함부로 맞아. 꺾지 말아라는 우리 밟지도 않아요. 그런 풀을. 얘기가 있어서 항상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고 저는 정령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혼이 그렇기 때문에 화를 입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뭐 이제 가을이라고 해서 또 단풍놀이 산에 가시는 경향도 많으시잖아요. 가셨을 때 좀 내가 오늘 수가 안 좋아 조심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네. 좋지 않다 그러면 나무라도 네. 함부로 꺾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풀 한 폭이라도 또한 함부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단풍놀이 하면서 아 예쁘다. 아, 해도 돼요. 예쁘다. 그냥 아, 예쁘다. 눈으로만 눈으로 보면 보면 되잖아. 예, 예, 눈으로만.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녹화 끝나고 집에 가면 또 할 일이 생겼네요. 나무 화분 관리. 화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버리세요. 네. 자, 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금기된 이야기 괴담노트.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꺼낸 가운데 가장 쇼킹한 스토리는 어떤 거였나요? 저는 그 나무를 베지 말라는 그게 조금 쇼킹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부족 함부로 막 그 따라 그리거나 네네. 막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예. 아 저는 이 배를 스스로 아, 찔렀던 맞아. 그게 가장 다 나오네. 쇼킹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즐거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것들이라도 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은 네네. 사실 비방이라고 하는 거는 비밀스럽게 이렇게 행해져야 되는 방법들인데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신령님들한테도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항상 저도 이제 무속인이지만 굉장히 저도 이렇게 녹화를 끝나고 가면 무서워요. 맞아. 선생님 맞아요? 집에 나무가 나보다 키가 크나? 확인해서 떠오르다. 신경 쓸 게 많으시네. 비방이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거는 네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촬영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괴담노트 봉인 해제를 이제 찍으면서 저도 한번 옛날의 걸 다시 뒤적이게 되고 또 나는 뭐를 과연 또 어기고 있을까 금기된 거에 대한 거를 도대체 나는 지키고 있나 이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네. 시간들이었다고 네. 봅니다. 정말 네, 이제 기본 상식이 저희가 좀 네네네. 많이 쌓이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제 뿌듯한. 네네. 또 부지런하게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무부터 잘라야겠어요. 네. 다음 주도 괴담노트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기대해 주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담노트 봉인 봉인 완료.